여러분, 지금 통화당국에서, 금융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든 가계대출을 줄이겠다 지금 발부동 치고 있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무조건 5% 이내로 맞겠다 이런 얘기. 5% 이내로 맞겠다.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어떻게 되나요? 10% 가까이 됩니다. 10% 가까이. 그런데 절반으로 줄여야 돼요. 절반으로. 예. 가계대출 증가율이 뭐 10% 쭉쭉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원래 5% 내로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대출을 줄이는 상황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줄일까요? 어떻게? 첫 번째는요. 무조건요. 금리 올리는 거예요. 가상금리 인상한다. 가상금리 인상한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가상금리를 지금 은행마다 다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2.39%였거든요. 이게 2.56%로 6월에는 올렸습니다.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금리를 2.6%에서 2.87%까지 올렸고요. 농협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가상금리를 2.21%에서 2.35%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출자의 부담은 얼마나 커질까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커질 수밖에. 보통 신용대출을 7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기존의 2.4% 금리가 3.1%까지 올라간다. 이러면요. 7천만 원 이 대출원금을 금리를 2.4%를 3.1%로 한다. 이럴 경우에는요. 금리가 적어도 168만 원에서 217만 원으로 30% 가까이 올라갑니다. 30% 가까이. 그만큼 금리를 빠른 속도로 지금 올린다는 거예요. 가상금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출 한도를 확 낮추는 겁니다. 대출 한도를. 지금까지는 최고 한도를 농협 같은 경우는 2억 5천까지 해줬거든요. 이것을 2억 원까지 낮춥니다. 2억 원까지.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요. 4개 신용대출 판매 아예 중단했습니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자 이용 한도 줄였습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고 안 쓰는 사람들 이용 한도까지 줄였어요. 지금 은행들에서 가상금리 올리고 대출 한도 축소시키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이거 대출 지금 나가던 거 절반이 아니라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을 아예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그 정도면 여러분 지금 상황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저는 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자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자 장난 아닙니다. 이자는 아주 적게 올라갔을 때 20%라고 이야기합니다. 20%. 지금 앞서 제가 7천만 원 빌렸을 때 2.4% 금리와 3.1% 금리를 따져봤을 때 2.4%가 올라서 3.1%가 됐을 때는 30% 연간 이자가 폭등했다는 이야기예요. 30%. 그러면 당초에 내던 금액은 168만 원이었지만 217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문제는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3.1%가 아니에요. 벌써 3.69입니다. 5월에. 일반 신용대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금리가 3.69까지 올라갔고요. 가계대출도 2.89까지 올라갔고요. 주택담보대출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2.69예요.
여기다가 이제 기준금리가 만약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 여러분 이거 다 폭등해요. 이거 더 올라가요. 0.25가 올라오면요. 실질적으로 0.25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용대출 금리가 0.69지만 0.25가 더 올랐을 때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4%를 넘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4%. 가계대출도 3%가 넘고 주택담보대출도 3%가 넘는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한 번 인상하고 마느냐?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금리를 2번에서 3번까지도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빠르면 8월에서부터 시작해서 10월에도 올릴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0.25 올린다 하면 0.75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신용대출 금리가 4% 중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4% 중반대까지. 예, 가계대출도 3% 중반, 주택담보대출도 3% 중반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과연 가계부채를 참을 수 있느냐, 가계부채를 참아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1분기 현재 1765조입니다. 예,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9.5%까지 올라갔습니다. 9.5% 1분기가. 이게 분기로 9.5%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더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여러분 이자가 연쇄적으로 올랐을 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자 폭탄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이자가 오르는 게 적어도 30%가 오르는데요. 이게 금액이 적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늘어날 때까지 까짓껏 늘어나 있습니다. 1765조니까. 그러면 이자 폭탄에 대한 부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준금리만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또 인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진짜 웃긴 거 우대금리는 또 빼버려요. 우대금리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 우대금리는 빼버려. 은행은 신났지. 은행은요. 이자 소득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자에 대한 부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우려됩니다. 이자 폭탄이 말이 이자 폭탄이죠. 금리 자체가 20% 이상 폭등하는데 이거 될까요? 연감 이자 부담만 30% 폭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부담하기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은요. 디폴트 선언도 나올 수 있고요. 그 와중에 금융위기까지 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과도한 대출이 우리 경제에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는요. 이 부채가 나라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거 다시 한번 우리는 각인해야 됩니다. 저는 언제인지 아직까지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이 부채발 금융위기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채가 무섭다는 겁니다. 이자가 올라가는 만큼 부채 위기는 점점 다가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